나는 항상 조부모님을 위해 내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감정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자주 일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따뜻한 포옹에서 위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힐더이고 31세의 나는 임신의 마지막 달에 첫 아이의 탄생을 간절히 기대하며 모성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흥분 거품이 내 안에 있지만 잔소리로 인해 진정됩니다. 이제 막 32세가 된 남편 오원이 성장했습니다. 최근 점점 더 짜증이 나는 현상은 오원이 WiFi를 설정하고 있던 조부모님 집에서 조부모님께 WiFi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좌절감이 극에 달한 사건 중에 전문가들이 디지털 간병이라고 부르는 것과 일치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오원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유료 영화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없을 때 짜증을 냈고 조부모님이 자신의 이익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에 개인적으로 자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투덜댔습니다. 그의 불만은 끝이 없어 보였고 할머니가 시도한 설치 과정의 모든 측면을 비판했습니다. 고글이 아니고 크롬이 아니라 기둥이 아니라고 잘못된 발음을 정정했지만 그녀의 정정은 그의 혀를 크게 찰칵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좌절감에 공감했지만 설명을 거부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육체적인 간병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세계가 부과하는 좀 더 교활한 형태의 간병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오원에게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 수업이 있어서 배울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추리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는 피곤함을 표현하는 비꼬는 말로 내 걱정을 일축하고 즉시 서핑 취미로 떠났습니다. 이 행동은 한때 참을성 있고 친절했던 남자와 결혼한 남자와는 달랐습니다. 그의 변덕스러운 폭발에 대해 오웬의 태도가 우리 집에 스며들어 나는 버림받고 무력감을 느꼈다. 나는 조부모님 댁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나의 좌절감을 토로했다. 나의 조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나에게 공감되는 관점을 제시하셨는데 아마도 할머니가 부드럽게 제안하셨을 것이다. 당신의 남편은 곧 태어날 아기가 당신을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나의 조부모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깊은 이유는 그들이 어느 날 저녁 방문 중에 작별 인사를 준비할 때 방문하는 동안 아낌없이 안내해준 그들의 귀중한 삶의 경험 때문입니다. 사려 깊은 방식으로 임신 중에 집안일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녀는 나에게 집에서 만든 맥앤치즈 한 접시를 건네주었지만 작지만 진심 어린 몸짓으로 집에서 저녁 식사로 같은 맥앤치즈를 내놓았을 때 남편의 불평은 신속하고 가차없이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투덜대며 커져가는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이제는 잦은 발길질과 괴로운 허리 통증에 더 취약해졌다. 할머니는 내 상태를 염두에 두고 식사를 준비해 주셨지만 문제는 더 깊어졌다. 남편은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주 방문하는 것과 연관지어 의문을 제기하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다. 맥앤치즈를 다시 가져오기로 한 선택으로 나는 요리를 대접하는 것이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의 충분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임산부의 산전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할머니는 뭔가 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고 그는 우리 데이트 상대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서핑하러 갈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그것을 80년대 요리와 비교하면서 현대 파스타의 매력이 그의 향수보다 더 클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맥앤치즈를 먹을 생각을 일축하고 체념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신생아의 변화하는 힘을 자주 강조하셨기 때문에 아기의 관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 희망은 희미했지만 끈질기게 멀리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존재가 우리를 덮고 있던 우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통은 7시간의 극심한 고통에 이어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분만실에서는 엄마가 되기 위한 도전적인 임무이었지만 우리 아기의 얼굴을 보는 것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을 하찮게 만들었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가락까지 미니어처 인간과 닮았습니다. 나는 아마도 나의 영원한 우울함과 남편의 우울함이 둘 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남편은 제가 머무는 동안 병원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대신 제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신생아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부재 중이었던 그의 눈에는 그의 의심이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조부모님을 방문하겠다고 자주 집을 나섰습니다. 신생아를 안고 문 앞에 서서 그가 차갑게 나에게 머리카락을 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확인하려면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내 아이야?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뛰었다. 나는 방금 출산의 극심한 고통을 견뎌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분노가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함이 나를 통해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가 나를 비난하는 것이 공정한가? 그가 정말로 비난한 것입니까? 나를 더 화나게 한 것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 앞에서 기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내 모성애의 본질이 부정되는 것 같았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아기를 확인하기 위해 할아버지는 아마도 남성 관점에서 지원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 DNA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성은 결백하다면 고개를 높이 들 수 있지만 때로는 남성이 공유 목표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의심이 해소된다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멋진 케이크나 그의 말이 어느 정도 위안을 제공한 것으로 보상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나는 DNA 검사를 위해 내 머리카락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이 우호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나는 내 결백을 확신했지만 일주일 후 오원은 내 앞에 테스트 결과가 적힌 종이를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승리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그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확인하는 종이를 가리키며 선언했습니다. 그 사람과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서 충격에 휩싸여 신문을 봤습니다. 이건 간통의 증거입니다. 그는 비난이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서 망연자실해서 그 빌어먹을 증거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조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할아버지는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힐라, 우리 집에 어려울 때 오셨던 거겠지, 괜찮지?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주시고 주름이 지었지만 안심이 되는 손으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다정하게 말했다. 내 머리를 어루만져 주던 아기의 부드러운 천무는 아직 다치지 않은 섬세함. 어린 시절부터 내 손길 아래 할아버지는 늘 괜찮다고 나를 안심시켜 주었고 오늘도 계속 그러셨다. 며칠간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속삭이는데 크고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중에 할아버지는 오웬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모두를 집으로 불러 필연적으로 이혼으로 이어지는 토론에 대한 토론을 하게 했습니다. 오웬은 이전에 나에게 보여줬던 DNA 검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올려놓고 나를 내려다보면서 그의 오만함이 분명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임박한 토론을 알고 계시는 동안 조부모님 오원과 저는 할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참석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조부모님 댁거실에 모였을 때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맡기세요. 그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원과 배부 사이에 혈연 관계가 없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의 DNA 검사 결과 사본을 배포했습니다. 모두가 종이를 조사했고 할아버지는 이것이 여기에 쓰여진 대로 애덤즈 클리닉에서 나온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원은 분명히 당황스러워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웬이 준비한 감정 결과 사본 위에 비슷하게 생긴 머리카락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병원에서 보낸 진짜 문서이며 DNA 검사 결과가 기록된 할아버지가 설명하신 것입니다. 할머니와 딸의 관계, 즉 그 어머니와 그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했습니다. 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어리둥절해서 눈을 깜박였습니다. 왜 말을 더듬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보세요. 힐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비교했습니다. 이 DNA 보고서는 문서의 형식과 완전히 다른 형식을 가져왔고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오원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 수업에 참석하라는 오원의 제안에 대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곳에서 참석했습니다. 그는 아담 병원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와 감정인의 친숙함이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힐라가 가져온 감정 결과를 보고 왜 힐라가 아이를 낳은 해리스 산부인과가 아닌 아담 병원에서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약 산부인과 병원이었다면 힐다의 타액으로 검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실은 허구보다 이상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제가 아담스 병원 의사에게 물었을 때 할아버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추가 논의 끝에 당신의 손녀가 여기서 어떤 테스트도 치르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공식 문서를 보여주면 거짓말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오원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애덤 병원의 퓨리어스 의사가 심각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선언한 개인 문서의 위조입니다. 여파 미안해 오웬 드디어 눈물이 흘렀다는 걸 인정 무모했어 내가 들킬 줄은 몰랐어 무슨 뜻이야 그게 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 없어 날카롭게 질책한 할아버지 용서할 생각은 없어 용서하고 싶어 이 이야기를 무덤까지 가져갈 이야기로 만들어 보세요.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밝혀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와 용의자의 역할은 힐다의 주장을 듣고 반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습한 동작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검색을 수행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방에 있는 내 컴퓨터를 기웃거렸어 할아버지가 결론을 내렸어. 암호가 4646인지 4633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오웬이 놀라 말을 더듬었다. 컴퓨터 수업에서 만난 은퇴한 경찰에게서 그 말을 들었고 나는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서퍼들은 대부분 핀의 44646이나 4633을 사용해요. 아오, 그게 정확히 나가는 거란 걸 깨닫고 소리쳤어요. 컴퓨터 수업에서 선배 네트워크가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변덕스럽게 넣어봤는데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흥분을 느끼셨지만 비밀번호를 해독한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글 지도의 타임라인을 보면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의 타임라인을 보면 할아버지의 턱에서 테이블 위로 떨어진 땀이 모두 표시됩니다. 가짜 잉크 DNA 검사 보고서가 번져 있어서 조사해봤는데 수업 시간에 안 가르쳐준 것 같아서 소중한 손자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찾다가 이 방법을 찾았어요. 힐다가 환기하러 온 날과 내가 서핑하러 갔던 날을 다 찾아봤어. 목적지가 모두 쉐이디 모텔이었어. 여기에 인쇄된 증거가 있어 할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종이 뭉치를 세게 치셨다고 선언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계속 고백할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나요? 오원이 망설였지만 할아버지가 대답하기 전에 할아버지 그를 무시하고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게 아닌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굳건한 목소리로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임신 중이신 아내를 어찌 소홀히 했는지 남자로서 한 비천한 짓을 깨닫고 사랑스러운 증손자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힐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누명을 씌웠고 당신의 아이를 핑계로 여주인과 장난치며 놀았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부상에 모욕을 더했기 때문에 오해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위조된 데이터를 복사했습니다. 범죄 증거로 작성한 DNA 검사 보고서에 할아버지가 자연적으로 완전 무능력하게 만들었다고 하셔서 출산 후 바로 이혼하기로 결정했는데 간통죄로 막대한 보상금을 받았고 물론 애인에게도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와 일시금을 줘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고 계속 돈이 없어지면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을 찾아볼까 생각 중이고 연애도 그랬고 그와 그의 여주인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나는 오원으로부터 내가 파산했고 그 여자가 나를 떠났다는 울부짖는 이메일을 쇄도했습니다. 제발 나를 다시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나는 즉시 그를 차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개인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애덤의 클리닉에 고소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화해할 수가 없어. 할머니는 그렇지 않니? 할아버지는 절대 나보다 훨씬 더 예쁠 거라고 하신다. 할머니도 웃으세요. 사진 찍고 사진 동영상 찍자. 아기 얼굴은 매일 바뀌어요. 할아버지 기분 좋게 좋아하는 컴퓨터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모두 정말 사랑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긍정적인 평가와 댓글을 남겨주세요.